나소닥TV의 용인주니어 치과 원장 문상진. 청담 CDC 어린이 치과 성영재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과잉치란 무엇인가? 과잉치란 원래 이빨 개수보다 많은 거고, 특히 우리 어린이들한테 관련된 거는 앞니가 나올 때 방해받거나 모록이 생기거나 주변 뿌리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입천장에 있는 과잉치를 빼야 된다. 안 뺄 순 없다. 거기까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잉치를 진단을 내리고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은지, 이것도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조금 더 커서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CT를 찍는 이런 얘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앞에 컨텐츠 중에요. 이제 만 4돌, 5돌 이때쯤에는 치과에 가서 소아치과에서 파노라마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꼭 찍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때 찍었을 때 이 과잉치의 유무를 거의 알 수 있습니다. 뭐 네. 아주 겹쳐서 정말 간혹 가다가 놓치는 경우들도 물론 있을 수 있긴 한데. 아이가 움직일 때도 그래. 그쵸. 엑스레이 찍을 때 엄마 하고 돌리면 맞아요. 그래서 막 놓쳤다가 1년 있다 발견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과잉치의 진단의 기본은 만 4돌에서 5돌 사이에 이루어지는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는 경우가, 치과를 정기적으로 다니시다 보면 우리가 정기검진이 중요하다 그랬고 그때 파노라마를 찍어서 알 수 있는데, 가끔 가다가는 앞니가 두 개가 비슷한 시기에 나야 되는데 하나는 낫고 하나는 안 나. 물론 치아는 나오는 시기나 순서가 평균은 정해져 있지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앞니가 하나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왜 안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파노라마를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우리가 과잉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엄마 입천장에 혀로 만지면 뭐가 만져져, 이런 애들도 맞아. 있어요. 이제 과잉치가 입천장 표면 쪽으로 살 쪽으로 이렇게 위치되면은 좀 볼록 솟기도 해서 아이들이 말하기도 하고, 또는 똑바로 있는 과잉치는 가끔 나와요. 바깥으로 입천장으로.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혓바닥으로 엄마 입천장에 뭐가 걸려, 입천장에 맞아요. 뿔이 났어, 이래서 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요. 그래서 이제 과잉치는 정방향,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위치한 것들이 있고요. 역방향, 코 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올라가는 과잉치 두 가지 종류, 보통 뭐 옆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방향이라고 하면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입천장에 뭔가 두둑한 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치아가 뭔가 나왔거나, 아니면 유치가 6살 이때쯤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4살 때쯤 빠졌는데 맞아. 거기 뭔가 이렇게 조그만 치아가, 맞아. 뾰족한 치아가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 치과에 오셔서 과잉치를 진단받게 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한 4살 때 빠지면서 뭔가 뾰족한 게 나오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하실 내용들이, 그러면 과잉치 뭐 종류도 이것저것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빼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조금 더 컸을 때, 최대한 안 아프게 조금 더 용기가 생겼을 때 빼는 게 어떨까,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잉치는 발견 즉시 빼라고 막 그러는데 사실 빼는 우리 입장이나 그렇죠. 빼임을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나 그걸 지켜보고 바라보는 어머니 입장에서나 조금 더 크고 용감하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명제에서 잘 타야 돼요. 빨리 빼서 무록이나 뿌리를 녹이거나 영구치가 나오기 전에 맹출 방향이 이상해지기 전에 빼야 된다는, 빨리 빼야 되는 쪽과, 아니 애가 빼려면 마취 주사도 맞아야 되는데 그거 마취 주사에도 울지 좀 않거나 울더라도 금방 그치고, 또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는 동안 입을 크게,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도 벌리고 있어야 되고, 또 머리를 도리도리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잖아요, 수술하는데 애기가 머리를 움직이면. 그리고 또 중간에 엄마 나 무서워서 안 할래 하고 또 벌떡 일어나서도 안 되고, 피를 흘리면서 네.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치.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과잉치 수술하기 전에 꼭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그쵸. 돼요. 이 두 가지 명제 중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과잉치가 있음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악영향들, 부작용들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시기를 계속 지켜보는 거죠. 적어도 만 5세 후반에서 6세 초반 전에는 빼려고 해요. 왜냐면은 영구치가 나올 때 가로막히거나 삐뚤게 나올 수 있어서, 한 번 고생하면 될 걸 과잉치 빼는 게 불편하고 무섭고 힘들어서 안 뺐다가 1년 반, 2년씩 교정을 해야 되는 수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비용도 엄청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영구치가 나오기 전인 만 5세 후반에서 6세쯤 빼려고 하고요. 만약에 아이가 너무너무 겁이 많거나 어머니도 너무 걱정하시면 엑스레이나 CT를 보고 이런 것들이 당장 안 일어날 것 같으면 3개월이나 6개월이라도 좀 미뤄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드리는데, 대부분
좀 빨리 빼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저도 아마 비슷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1편에서 원장님께서는 낙석에 비유하셨고 저는 역주행하는 혹은 정주행하는 다른 차량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저도 이걸 비유드리면 만 6세에 나와야 되는 대문리 이치아들이 시동 걸고 출발하기 그렇죠. 전에는 앞에 가리고 있는 애들은 피해줘야 된다. 그래서 시동 걸고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 시기 전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 5세 후반에서 6세 초반 이 정도가 아마 시기가 될 텐데 이때쯤에는 아마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론 겁이 좀 많은 친구들 많긴 하지만 그 정도 시기 되면 뭐 웃음가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협조해 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꾸로 있는 역주행돼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점점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입천장 표면에서 코 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술의 난이도나 시술 시간이나 무시무시한 얘기지만 삭제해야 될 치조골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거꾸로 돼 있다고 한다면 더 빨리 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수련 받을 때는 수련 받은 게 2000년이죠. 와, 25년 전인데 그때는 전신 마취도 안 했고 수면 마취도 안 했고 웃음가스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했답니다. 네, 그래도 안 우는 애들이 더 많았어요. 물론 안 울게 하기 위해 어머니는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는 잘하면 나중에 풍선 불어줄게 아니면 오 용감하다 많은 행동들도 보상. 하고 또는 움직이면 주사 놓을 거야 벌써 주사는 놔놓고선 뭐 그런 협박과 회유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뺐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죠. 어머님들이 그 시술 과정을 보시게 되면 저희는 맨날 하는 거라 괜찮지만 좀 이걸 우리 애가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마취 주사 한 3방에서 5방 정도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표면 마취하고 네네. 잇몸에만 살짝 놓으면 그 시간 그거 마취 주사를 놓으면 한 10초 정도에서 15초 네네. 정도만 아프고 시술하는 과정 중에도 시술이 끝나서도 집에 가서도 그 다음 날에도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경치료나 이르바를 빼는 것처럼 그 정도보다 마취 주사를 한두 방 더 맞는 것 뿐이지 아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시술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힘든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힘들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힘들어요. 네, 하지만 아이한테는 괜찮아서 뭐 전신 마취를 하는데도 많지요. 그쵸. 근데 굳이 전신 마취 안 하고 그냥 하거나 아니면 웃음가스만 하거나 아니면 진정약물을 같이 먹어서 의식화 진정요법으로 치료를 하면 그래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중 과잉치가 진단되었을 때는요 보통 이렇게 뒤집혀 있을 때는 정확하게 3차원적 이 위치를 보기 위해서 CT를 꼭 찍게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파노라마라고 하는 사진은 이 3차원을 2차원으로 보여주는 사진이기 때문에 옆치와 얼마나 가까운지 어느 치아의 뒤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어서 좌우나 이렇게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보통 CT를 찍어두면 많이 뽑게 되면 이 정도면 어디로 어떻게 접근하면 그래도 조금 빨리겠구나 이런 것들도 설명드릴 수 있고 대략 예상 시간 이런 것들도 보통 설명드리고 혹은 이거는 진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죠. 혹은 이 정도면 충분한 마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대학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케이스들도 실제로 몇 가지 케이스들은 있었어요. 정말 깊이 있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경우들도 있긴 하답니다. 보통 입천장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순축에 입술하고 앞니 사이 잇몸뼈의 바깥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잇몸 절개 라인을 좀 예민하게 해야 되고 뼈를 약간 제거해서 치아까지 들어가는데도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과잉치의 위치가 입천장 쪽에 있는지 입술 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원장님 말씀해 주시지 파노라마나 CT를 꼭 찍어서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CT를 찍으면 CT 찍는다 그러면 어머니 또 긴장하시거든요. 이거 큰 수술인가 봐 그러시는데 CT를 찍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어군 탐지기인가요? 어망 탐지기가 아니라 단시간 내에 끝내야 되고 치아가 있는 위치까지 직선 거리로 잘 들어가서 주변에 손상을 주면 안 되는 조직들을 피해서 그 치아만 쏙 빼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를 파듯이 이게 시추 놔서 석유가 어디 있듯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금맥이 어디 있는지를 보듯이 CT를 찍어가지고
과잉치가 똑바로 있는지 거꾸로 있는지 뭐 45도 각도인데 어느 쪽에 있는지 어떤 치아랑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미리 정확하게 파악해 놓으면 우리 시술하는 사람들도 쉽고 시간도 단축되고 주변 조직의 손상도 덜 될 수 있기 때문에 CT를 꼭 찍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원장님 얼마나 걸리세요? 저는 웃음가스 하고 처음 시작하고 뭐 마취하고 나서 그래도 20분 이내로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네. 원장님이에요. 20분이면 훌륭합니다. 이게 근데 더 짧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게 한 10분 걸립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10분 걸리면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싶은데 갑자기 확 뒤가 길어지면 그렇죠.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걱정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30분 정도라고 설명드리고 그거보다 짧게 끝내면 역시 잘하시는구나. 저희도 그래 같아요. 한 1시간 네.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 시술 시간은 한 뭐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보통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잉치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적절한 수술 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과잉치는 전신 마취는 잘 안 한다. 아이들을 좀 달뤄야 되고 웃음가스도 써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치과보다는 소아치과에서 보통 많이 한다. 그리고 대학병원에 가셔서도 충분하게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 마취까지 할 정도의 시술은 아니다. 시간은 한 20분에서 40분. 토탈 뭐 준비에서부터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슈처도 해야 되니까 뭐 1시간 정도를 잡으시면 넉넉하고 마취 주사 맞는 거 외에는 크게 아프지 않는다. 시술하는 동안 끝나고 집에 가서도 크게 없다. 당연히 입원은 안 하고요. 그렇죠. 입원할 일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비용도 사실 의료보험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큰 비용은 들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시술이라 저희 소아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설명감을 가지고 다들 해주시는데 가끔은 이게 설명할 것도 많고 실수로 처치도 있고 또 정말 깊어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분도 너무 걱정하시고 또 뭐 웃음가스나 의식과 진정요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치과도 꽤 있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어린이 치과에서는 많이들 하시니까 어린이 치과에서 보통 발견하시고 어린이 치과에서 걱정 안 하시고 시술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과잉치 수술 과정들을 한번 조금 너무 징그럽지 않은 사진들을 좀 선별해서 이렇게 징그러운 걸 원하시면 라이브로 또 보여드릴 수 있는데 라이브 한번 하실래요? 과잉치 라이브? 라이브 할 때는 좀 떨릴 것 같은데. 조회수는 터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임플란트 라이브는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잉치 수술 라이브는 여태까지 유튜브 최초가 아닐까. 왜냐면은 어머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럼요. 또 아기도 막 울고불고 하는 거 그런 아이들도 가끔 있고 그러면 방송 종료해야 돼요. 보통 아이들 울지 않고 잘 자면서 편안하게 치료받고 끝나고 나면 엄마 나 뭐 했어? 막 이런 아이들도 네, 있지만 그래도 그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네. 되게 막 빨간 사진에 흉측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는 과잉치 수술을 보면서 소독 과정부터 시작해서 슈처 그 다음에 진료 후에 후처치 그 이후에 팔로우업까지 한번 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소담TV의 은상진 청담 CDC 어린이치과 성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